기본적인 논리 함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아시죠? 빼기. 에스터리스크라 해서 Shift 8번 눌러주시면 별표 모양이 생기는데 이건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슬러시, 나누기고요. 웃는 표시는 거듭 제곱입니다. 예를 들어 2에 3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결과값이 2를 3번 곱한 값인 8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 연결연산자 Shift 7번이고요. 이건 형식이 같거나 혹은 형식이 다른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써줬던 이 식에서 연결연산자 붙여서 뒤에 명 한글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결과값이 8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수식이나 함수를 열어줄 때는 이렇게 이퀄을 항상 먼저 열어주셔야 되고요. 텍스트를 추출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감싸 주셔야 합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상이랑 초과의 차이는 뭐예요? 초과는 5를 제외하고 6, 7, 8, 9 쭉 가는 거고 5 이상은 5를 포함해서 5, 6, 7, 8 쭉쭉 가는 거겠죠.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는 양의 차이고요. 이하와 미만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퀄은 같다. 같다는 아시는데 이거는 처음 보셨죠? 이 모양은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커말 1급 시험에서 간간히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제 논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논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죠. if랑 and랑 or 그리고 if error까지 있는데요. if는 만약이라는 뜻으로 조건에 만족하면은 값 1을 반환시키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인수인 값 2를 반환시킵니다. 가로 안에 인수는 이렇게 조건문 컴마 값 1 컴마 값 2가 있고요. 컴마 1급이니까 중첩 if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은 게 이 중첩 if인데요. 중첩 if는 첫 번째로 이 값 2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if를 열어서 if를 2개 이상 써주시는 것을 중첩 if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80점 이상이면은 60점 이상이면은 하면서 조건이 여러 개 나와 있을 때에는 값 2 부분에 다시 한번 if를 열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if를 열어주신 만큼 가로를 2개 닫아줘야 되겠죠. 마지막에 가로를 2개 닫아주시면 되고요.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셀이 80점 이상이면은 값 1 합격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조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60점 이상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if를 다시 한번 열어서 A3셀이 60점 이상이면 보류로 값 2는 불합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조건 2개 다 만족하지 않을 때는 불합격으로 반환시켜 주세요가 되겠죠. 이게 중첩 if고요. 이따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참값을 반환시키는 게 and,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참값을 반환시키는 게 or 함수입니다. 문제를 푸시다가 지문에서 그리고 이며 이고 모두가 나왔을 때는 and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또는 뭐뭐 중 하나, 뭐뭐 이거나가 나오면 or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콜라랑 사이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콜라 그리고 사이다 주세요. 콜라이면 사이다 주세요. 콜라이고 사이다 주세요. 콜라 사이다 모두 주세요. 문맥상 둘 다 달라는 거죠. 네, or은 콜라 또는 사이다 주세요. 콜라 사이다 중 하나 주세요. 콜라 이거나 사이다 주세요. 콜라나 사이다 둘 중 하나만 줘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이 참값이란 것, true 값이란 것은 엑셀에서는 이제 조건을 만족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로는 false라고 있고 거짓 값이란 뜻이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if error는 if가 만약이란 뜻이고 error 오류란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나왔을 때 내가 지정한 값을 반환시킬 수 있는 함수인데요.
가로 안의 인수는 수식, 값이에요. 첫 번째 인수인 이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내가 지정한 값을 반환시키고, 오류가 없으면 그냥 수식의 결과값을 반환시키는 게 if error 함수입니다. 예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20191 폴더에서 2019, 1급을 클릭해 주시고요. 스프레드시트 폴더가 이제 엑셀이에요. 엑셀 폴더에서 이론 폴더, 여기서 계산 작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윙과 같이 예제 문제가 나와 있고, 이 예제는 영진닷컴 이기적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영상 더보기에 주소를 띄워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트부터 한번 봐보면은, 예제라고 나온 부분은 문제고요. 이 결과라고 나온 부분은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논리예제에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표 4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커밀과 시트 두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은, 자, 뭐뭐 중 하나라도 라고 들어갔네요. 뭐뭐 중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OR 함수를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개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참값, 조건을 만족한 값을 반환시킨다 라는 뜻이었죠. 자, 학생의 경우에 이수라고 입력을 하고 값 1이 되겠고요. 그 이해는 공백으로 처리해 주세요. 값 2가 되겠죠. 이 구석이라는 얘는 커밀 점수가 77점, 시트 점수가 86점이에요. 이것 중에서 둘 중 하나라도 85점 이상이 된다면은 여기에 이수라고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제2의 15셀에다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equal에서 조건식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OR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안의 인수는 조건 1, 조건 2, 조건 3, 4 계속 적어주실 수가 있고요. 조건 1은 구석위의 커밀의 점수가 85점 이상을 표현해 줄게요. 구석위의 커밀의 점수 시트인 H15셀이 이상이다 85점. 그리고 조건 2는 구석위의 시트의 점수였죠. 근데 이렇게 함수를 치다가 이렇게 안 보일 경우에는요, 그 밑에 있는 셀을 눌러서 방향키를 위로 해주시면 편하고요. 아니면 직접 i에 1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눌러서 방향키로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둘게요. 이것도 85점 이상이다. 자, 이렇게 두면은 조건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조건에 만족을 하면 true 값으로, 만족을 하지 않으면 false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잘 만들어졌다면은 O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if 함수하고 가로 열어줄게요. if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조건문인데, 조건문은 우리가 작성을 해놨죠. 그 이후에 값 1, 값 2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값 1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아까 만족을 하면은 이수라고 입력을 하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공백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값 1 부분에는 이수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값 2 부분에는 공백을 입력해달래요. 그러면은 비워두시면은 false라고 나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래서 비워달라고 혹은 공란이라고 혹은 공백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심표하고 큰 따옴표 두 개를 연속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엔터 친 다음에 결과값 확인하시고, 구석위의 점수는 커밀의 점수는 85점 이상이 되지 않았지만 시트의 점수가 85점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 두 개 중에 하나가 만족했기 때문에 이수라고 나왔고요. 셀을 클릭한 뒤에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검은색 십자가 표시 모양이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쭈르르 해주시면 참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 4번 문제 정답이고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표 2에서 표 2로 갈게요. 이게 표 2고요. 여기서 최종 성적이 이 부분이에요. 90점 이상이면 여기까지가 if 함수의 조건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획부로 해주시고요. 80점 이상이면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로 부서 배치에 표시를 해달래요. 자, 이 필드 최종 성적에 대한 조건이 1개, 2개예요. 중첩 if 함수를 사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중첩 if는 첫 번째로
값 이 부분에 다시 한번 if를 열어서 작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마지막에 if를 열어준 만큼 가로를 닫아준다.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배치의 첫 번째 셀인 i의 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퀄을 if 함수를 써서 평범하게 일단 풀어줄게요. 첫 번째 조건은 최종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이니까요. 오나라의 부서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오나라의 최종 성적인 H3셀을 클릭하시고 이게 90점 이상이라면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쉼표하시고 값 1은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는 기획부로 나타내 달래요. 그러면은 기획부 작성을 해주시고요. 값 이 부분에 다시 한번 if를 열어서 중첩 if 함수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H3셀이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80점 이상이면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로 해달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건을 80 이상이라고 작성을 해주고 만족을 하면은 영업부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오나라의 점수인 H3셀이 90 이상이면 기획부로 나타날 거고 80 이상이면 영업부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과 조건을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그 이의 값은 여기에 작성을 해줍니다. 아까 뭐라 했죠? 총무부라 했죠? 총무부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f를 몇 개 열었죠? 2번 열어줬죠? 그러면 여기도 가로를 2개 닫아주시면 됩니다. 실수로 이렇게 가로를 안 닫아주고 엔터를 쳐도 이제 수식의 오류를 발견해서 가로 2개로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셀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검은색 십자가 표시 모양 나왔을 때 주루를 참조해 주시면 끝! 한번 참고해 볼게요. 90점 이상이니까 기획부로 나왔고 80점 이상이니까 영업부, 그 이외의 점수들, 즉 0점부터 79점까지는 총무부라고 잘 나타났네요. 이렇게 2번, 3번 검토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첩 if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다음은 if 에러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원에 10만원을 곱해서 금액의 표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if 에러는 만약에 오류가 나오면 내가 지정한 값을 반환시켜주는 함수로서 가로 안에 이 수가 수식 컴마 값이었고요. 이 수식에 오류가 없다면 그냥 수식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원에 C26셀에 10만을 곱해줍니다. 일십, 백, 천만, 10만. 곱하기 표시는 Shift 8 눌러주시면 별표 모양이 곱하기였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치고 주루를 참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류가 떠요? 그렇죠. 여기 부분이 텍스트 곱하기 10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value라는 오류값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 하이픈은 뭐냐면 0 곱하기 10만은 0이기 때문에 0이라는 표시입니다. 회계 형식으로 해두시면 숫자가 0일 때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되니까 알아두시고, 바꾸고 싶으면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1, 일반이나 숫자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0으로 나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수식이 완성이 됐어요. if 에러 함수를 앞에다가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작성하실 때는요, if 하고 이렇게 나오면요, 클릭하시면 함수의 간단한 뜻이 나와 있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if 에러와 함께 가로까지 열어줍니다. 그래서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쓰시고요. 나는 마우스에 손이 가기 싫다, 귀찮다, 그럼 키보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가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 컴마 값이에요. 만약에 오류가 나왔을 때에는 문제에서 입력 오류라고 표시를 하라 했으니까요, 입력 오류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쳤는데요, 엔터를 치고 결과값이 나오면 주루를 참조해서 덮어쓰기를 해줄게요. 수식에 오류가 없는 이 부분들은 수식의 결과값으로 그대로 나오고
수식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value 값이 아니라 입력 오류라고 나타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논리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논리 예제 시트에 옆에 있는 이 논리 결과 시트를 눌러보시면요, 답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맞는 답을 썼나 여기서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